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의 김병삼 PD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게 됐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새 이제 저희 뭐 대한민국이 강국이다, 뭐 내지는 어,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 얼마 전에 홍대 락클럽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공연을 하는 도중에 아, 마포구청 직원이 이제 공연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락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락 매니아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 헤비메탈 1세대이시죠. 예, 신화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한국공연장협회 협회장이신 이용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할 건데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일찍이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예, 그만큼 문화의 힘은 어떤 뭐 국력을 볼 수 있는 척도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뭐 군사적인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 아이돌 문화라던가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유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락 문화만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번에 그 마포구청 측에서 정상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을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하고 있는 공연을 중단시켰던 거는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일반 음식점에서 이 일반 음식점으로 이 클럽들이 그 사업자 등록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어떤 공연법에 접촉이 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접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락 뮤지션들이 어떤 뭐 아티스트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식품 대우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제 그 공연 중단 사건.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공연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네, 했는데 마포구청 직원들이 와서 이제 중단시키면서 이게 무슨 공연이냐 칠순잔치지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저기 협회 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그 불거진 이유가 그 일단 공연을 이제 시작하려는 바로 와중에 네. 이제 바로 그 마포구청 측에서 그 위생과에서 이제 민원을 받고 네. 건물 나와서 공연을 중단시킨 사태인데 이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서울시 방역 지침이 네. 일반 음식점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다. 일반 음식점에서 무대 시설 갖춰놓고 공연을 하는 행위는 방역 지침상 예. 그게 안 돼서 네. 그거에 준해서 이제 공연을 중단시킨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협회 입장에서는 뭐 그 시설 방역 지침에 대해서 사전에 뭐 어떤 고시나 그다음에 뭐 마포구청의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정식 블로그에 어떤 고시도 없이 그냥 강제 집행을 한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예, 일방적인 강제 집행인데 그 좀 유감스럽죠. 더군다나 이 그 홍대 인디씨는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그
그것 때문에 마포구 대중문화 그 위상이 높아져 있어서 마포구도 덩달아 그 위상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약간 특구같이 돼 그렇죠. 있고. 예. 그런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해당 구청의 특수문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렇죠. 특수문화 자산을 이렇게 좀 보호는 못할 망정 어느 계도나 뭐 어떤 고시 없이 그냥 바로 강제 집행을 했다는 건 조금 유감스럽죠. 예, 그렇죠. 상당히 유감스러운 문제입니다. 예. 네, 아, 대한민국 락 문화 라이브 클럽 역사가 꽤 저는 오래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제 기억으로도 한 90년대 한 중후반에 이제 홍대에 있던 뭐 클럽 뭐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 무슨 뭐 프리버드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진 한 30년 돼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화도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 락 문화가 이렇게 천대시 받아야만 하는지 우리 신해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그 특정 어떤 락 이런 장르만으로 한정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클럽이라는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999년에 이제 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까지 쭉 와갔는데 이게 이제 그냥 어떤 법적인 지위가 없이 임시 방편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과 같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 네. 기회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예. 공연 자체가 지금 다 중단이 돼 있고 클럽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외 뭐 유명한 클럽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대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네네네. 코로나가 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뭐 언젠간 종식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이런 관계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법도 개정하고 뭔가 좀 그런 준비를 일단 해나가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이다 예. 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많은 뮤지션들이 식품위생법에 관련돼서 식품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마포구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뭐 우리 뭐 락 문화라든가 클럽을 뭐 탄압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 전에 지금 우리 신해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관련된 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대학 내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르의 어떤 공연 문화는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에서 공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방역 수칙도 대중음악보다는 완화돼 있죠. 그렇죠. 예. 많이 완화돼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유독이 그 지금 홍대에 몰려 있는 락 클럽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좀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긴 하지만 지금 신해철 씨 말씀처럼 이제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상 그 대한민국 이 여러 가지 문화에서 이 락 문화에 종사했던 많은 뮤지션들이 사실상은 우리나라 다른 이제 그 장르의 어떤 음악계에 많이 진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이 락 하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뭐 영화의 악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상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아이돌 계열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요새 한참 유행하는 트로트 뭐 이런 계열도 네. 락 음악을 하시다가 그런 쪽으로 진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작이라든가 뭐 레코딩이라든가 뭐 작곡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있는 것이 락 뮤지션이다라는 부분을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클럽법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신해철 씨가 좀 많이 본인의 SNS에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아마 그 법에 대해서 생각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락 뮤지션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거를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현재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라이브 클럽이라 그러면은 보통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허가를 받죠. 그럼 이제 일반 음식점이니까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뭐 음료도 할 수 있고 술도 팔 수 있겠죠. 네, 거기서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연할 수 예. 있는데 네, 공연하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조용히 관람하는 이제 그런 문화도 있겠지만은 또 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그렇죠. 뭐 춤도 추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관객들이요. 근데 자리를 이탈하면은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저촉이 된다라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마포구청 뭐 그분 구청 직원이 뭐 이렇게 공연을 이제 중지를 시켰다고 하시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많이. 그 행정 행위를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와서 그 사람이 중지를 시켰겠죠. 근데 지금 그 일단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하면 안 되느냐? 그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게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런 뭐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냥 야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하나 끼워 놓고 만들어 놓자.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막 발광하는 게 별로 없었는지 몰라도 어, 그런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문화를 그렇죠. 즐기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문화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일이고 그리고 공연이라는 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꼭 뭐 어느 공간에서는 공연이 안 된다. 어느 공간에서는 된다. 이런 걸 뭐 좀 정해놓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공연. 뭐 길거리에서 하고 버스킹도 예, 하고 뭐 게릴라 콘서트 예,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실내에서 굳이 안 된다는 일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국민 정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든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굉장한 손해를 입힌다든지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연한다는 건 어느 장소에서든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이라는 거는 공연법에 보면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렇죠? 뭐 법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을 좀 해주고 개정을 해주고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 어떤 기반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국민들 정서에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문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뮤지컬 관련된 제작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칙이 어떤 게 있냐면요.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는
절대로 관객을 흥분시키지 말아야 된다. 네. 관객을 일어나서 흥분시키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공연을 보다 보면은 뭐 흥분해서 뭐 기분 좋아서 일어서서 환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극장법에는 그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예.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김병삼 씨도 김병삼 씨가 또 저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예전에 80년대 우리 처음에 이제 그런 이 메탈 헤비 메탈 밴드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처음으로 스탠딩 공연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그때. 그렇죠. 태평극장에서 예, 그죠? 뭐 거기서도 했었고 뭐 저희가 이제 다른 극장, 그러니까 소위 극장이라는 데는 우리가 영화 보는 극장 같이 네. 이렇게 좌석이 쫙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앉아서 관람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뭐 약간의 인기가 좀 있었던지 관객들이 일어나서 막 환호해서 막 의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무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공연이 저도 처음 목격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극장 측에서 이제 맞습니다. 변상해라 네.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오죽했겠습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의자가 좀 좌석 그 한 칸이 좀 약간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변상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변상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그게 마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인 양 그런 취급을 받더라는 예.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위축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네. 좋지 않죠 그런 거. 예. 예. 지금 신해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라이브 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락 뮤지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천대시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그 군사 정권을 지나오면서 네.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 뭐 단발령, 머리 길면은 무조건 뭐 머리 잘리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매스미디어 방송국에서는 락밴드들은 출연시키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락 문화가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뭐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 하다못해 북한에도 고위층들은 뭐 락클럽에서 뭐 즐기고 뭐 이런 것이 평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유독이 한국에서만 수많은 뮤지션들이 아까 우리 협회 회장님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마포구에 특화돼서 진짜 수천 명, 거의 수만 명 될걸요, 그죠? 그런 예. 뮤지션들과 뮤지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젊고 어린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를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 식품 취급하고 우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네. 예. 대한민국이 지금 뭐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선진국이다. 알고 봤더니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한쪽이 발달하지 못한 선진국은 사실 좀 선진국 되기가 힘들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상 그 사회의 발전상을 보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회의 이런 젊은이들의 문화, 그 다음에 락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나가 또 선진국을 볼 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라이브 클럽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그 라이브 클럽
뭐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신대철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식품 취급을 받는다 소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나라 그 공연법에 이제 그 명시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하는 곳을 이제 공연장이라고 칭하는데 이 공연장을 등록해서 공연을 하려면은 뭐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등 좀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때로는 제방공사나 이런 거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이제 갖추기가 힘들어서 갖추지 못한 그 이제 공연장 운영을 희망하시는 업주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뭐 대업, 뭐 서비스업 네. 이런 쪽으로 해서 공연장을 하시는데 이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솔직히 그 저희가 라이브 클럽이나 소규모 민간 공연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생태계 그 아래 지금 베이스로 있어서 그 신인 뮤지션들이나 무명 뮤지션들을 그 무대에 그 올라올 수 있는 그 계단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예. 등용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신인이나 뮤지션들의 그 티켓 판매 수익만으로는 유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뭐 술이나 그렇죠. 음식이나 뭐 이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오로지 신인들과 무명 뮤지션들의 그 티켓 파워로만으로는 아예 유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클럽 법 외에도 뭐 간단하게 좀 개정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예. 아니면은 그 소규모 민간 공연장들 이런 라이브 클럽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차원의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유지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진짜 그렇다고 막 음식을 막 조리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맥주 한 병 팔려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런 쪽에 좀 제도를 좀 완화를 시켜주던가 이렇게 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예. 저희가 우리 대철 씨는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잖아요, 그죠? 예, 많이 나가 보셨을 텐데 그 외국의 유명 클럽에 가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분 좋으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막 자유롭게 이제 그런 클럽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클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연주했던 클럽에서 또 그 탄생도 하고 뭐 그런 가장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렸을 때 락스타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등용할 수 있는 등용문이 예. 되고 얼마든지 건전하게 그다음에 뭐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좀 이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좀 시설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연장이 몇 평일 때는 뭐 사운드가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뭐 이런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관련 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죠? 소방 안전 시설은 뭐 필수로 필수적인 거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고 있지만 소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이 새롭게 있어야 되는. 현재는 지금 라이브 클럽은 공연장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예. 법 체계대로는 라면은 예. 그러니까 공연장이 그런 라이브 클럽이란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아예 법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쵸. 예. 예.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만들고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고요. 그 뭐 해외 뭐 유명한 클럽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함부로 못 써요. 유서 그렇죠. 깊은 그런 전통 있는 클럽들은 내가 거기 쓰고 싶다 해서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디션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되는지 다
보고 나서 판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클럽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클럽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클럽이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거기까지 가기도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상황이라면은. 음,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생존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에 지금 당면해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고 저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유정주 의원이 예, 예. 이제 자신이 이제 클럽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약간 네, 좀 저도 나서 예, 주셨거든요.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야 간에 무슨 싸워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냥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좀 나름 수건 사업인데 이건 좀 이번에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첨예하게 서로 싸울 일이 아닌데 우리 이 정치인들은 싸우더라고요. 이게 예, 어쨌든 그 저도 그 유정주 의원님께서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봐서 본인이 이제 이 법을 준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거를 해서 뭐 발의를 해서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맞대야 되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의원이 발의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일반 음식점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안을 만들고 들고 나오면 네. 반대편 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위험하다. 화재 위험이 있다. 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또 반대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반 음식점에서 할 수 있죠 이미. 네, 이미 지금은 할 수 있고. 예. 네. 아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제 예를 든 거고 어떻게든지 간에 딴지를 그렇죠. 넣어서 예, 반대 맞아요. 의견을 내더라라는 게 제가 이제 봤던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발 싸우지들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완벽한 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 발돋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은 부분을 좀 너그럽게 보시면서 관련된 이 라이브 클럽을 정상적으로 뮤지션들이 그다음에 업주가 이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는 예. 의회는 싸우라고 있는데요. 싸우는데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아니 정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총칼을 안 대는 거지. 그렇죠? 우리 대신 싸우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총칼을 안 드는 거다. 진짜 아니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어떤 이익이 달렸다. 얘가 살면 얘가 죽는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하기 쉬운 거라는 거죠. 단지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네. 그럼 이런 사태가 생겨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19라는 게 뭐 재작년까지 우리가 그런 이렇게 이 난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라는 거 비로소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어려울 때 빨리 챙겨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 홍대에 네. 지금 라이브 클럽이 몇 개 정도 있죠? 저희 그 공연장 협회에서 그 실태 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 민간 그 소규모 예. 공연장이 약 한 80여 곳 있었어요. 아, 네,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 클럽들은 한 30여 곳 됩니다. 네. 예, 그것도 수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코로나 이전과 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희 공연장 협회에서 그 예를 들어서 피해 얼마나 피해가 차이 나냐. 공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90%가 줄었어요. 거의 유지조차 이제 힘들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문을 닫아놓고 계시거나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 예. 그래서 지금 아시는 듯이 뭐 유명한 뭐 공연장들도 지금 오래된 뭐 네, 10년 네. 이상 된 뭐 V홀, 뭐 킨라이브홀 등 여러 클럽들도 문을 닫고 네. 그다음에 이런 라이브 클럽들도 지금 뭐 다 뭐 휴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폐업을 결정하셔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물론 라이브 클럽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런 민간 소규모 공연장이나 라이브 클럽에 대한 지원법이 저는 좀 더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미국에서도 요 근래 행해졌던 그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처럼 예. 이런 그 문화 생태계 근간에 있는 이러한 소규모 공연장들이 사라지면 이제는 나중에는 진짜 그 자본이 잠식한 그러한 문화 공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제약이 따르겠고 실험이 없어지겠죠. 문화의 이런 대중문화에 특히 락 음악, 인디 음악 같은 경우에 실험적인 정신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네요. 예, 그냥 일률적인 음악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도 옛날에 락 밴드가 있었어요. 당조, 뭐 네네네. 최건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다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죠. 이제 천안문 이후로 아마 다 사라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에, 중국에도 음악 천재들이 많죠. 많죠.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뭐랄까 대중 음악에 있어서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럽 문화라든지 물론 북경이나 상해 가면은 큰 클럽들이 있어요. 네. 거기는 자국민 뮤지션이라기보다도 홍콩, 대만 이런 데서 온 혹은 외국에서 온 뮤지션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출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기타 치고 막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 문화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류 케이팝이 뭐 굉장히 인기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기획 상품이거든요. 예, 그것만 지금 굉장히 부각돼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한류라고 지금 규정되어져 있고 한국 그러면은 한국 뭐 한류, 케이팝 그러면 사실 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약간 이제 밑에서부터 성장해 왔던 사람들,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음악 만들고 막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들은 최근에 이렇게 많지 않죠.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거 굉장히 아쉽고 어쨌든 이런 클럽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기반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죠. 지금 중국이 한류를 이기지 못하는 건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네. 기획 상품만 존재하니까 걔들도 한국에서 저렇게 성공하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하고 한번 해봐. 근데 한국은 그들하고 다르게 기반적인 어떤 기반에 해당하는 그 클럽이라는 인프라가 아직 굉장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거기서 성장한 아티스트들이 결국 뭔가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점점 그런 게 없어지죠. 이건 굉장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천시하다가
그게 2005년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게 있었는데 한류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본 집단이 어디냐라는 걸 연구했더니 수출 기업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결론이. 결론이. 예, 네. 예.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어떤 높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좋은 거야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메이드 인 USA나 그죠? 그렇죠.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점원이 뭐 이런. 저머니 그러면 와, 무조건 좋은 거였잖아요. 네. 지금 왜 좋은 거였냐면 그들 문화를 그 선진 문화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죠. 선망의 대상이었죠. 당연히 좋은 네. 거예요. 걔들이 만든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기왕에 만들어진 이 조류가 이렇게 아주 멀리 아주 길게 가려면은 우리가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클럽을 살려야 된다. 이 애들이 이 클럽이라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세계적인 인정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자연산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인큐베이터라던가 내지는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에서 나온 그러한 어떤 문화가 진짜 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네, 근데 그 토양이 바로 이런 홍대 클럽 같은 그렇죠. 작고 많은 사람들이 얕잡아 볼 수 있는 작은 클럽에서 나오는 그 말하자면 신진 뮤지션, 그렇죠. 어린 신인 뮤지션들 중에서 자라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나는 중에서 그 중에서 천재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뭐 누구나 다 신인 시절이 있었고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네. 처음부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무대 경험을 쌓고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연장, 라이브 클럽 등에서 자생해 오면서 네. 스스로 실험과 개성을 통해서 독특한 어떤 문화, 자기만의 뭐 음악이나 뭐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지금 생태계 자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토양이 없어진다면은 정말로 그때부터는 그냥 오로지 재앙만 따르는 그냥 일률적인 자본에 잠식된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잖아요. 네네. 야구 선수가 갑자기 성인 돼서부터 야구 시작해서 프로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그다음에 프로 선수가 되는 건데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야구를 잘하게 돼서 야구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클럽은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우리 이 홍대 마포구 홍대를 위시한 밀집해 있는 이런 소규모 작은 공연장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근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자산이다.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이 라이브 클럽 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우리가 여기가 방송국이 이제 서울의 소리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전국에 우리 또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등등 지방의 큰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클럽이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클럽 문화하면 홍대라고 나 홍대 다녀 그러면 홍익대학생도 아닌데 나 홍대 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클럽 문화의 대명사가 됐지만은 사실 서울에만 이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고 네. 광주에도 있고 등등
뭐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만들어지려면은 뭔가 우선 뭐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예. 또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좀 교정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아직까지 밴드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팬데믹 시절 이전에는 지방 공연을 갑니다. 지방 공연 가면은 지방에 클럽 사장님들이 계신데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내던 이제 뭐 후배이기도 하고 동생들이고 한데 이 친구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엔 다른 일을 합니다. 네.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공연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평상시에 이제 공연이 없으면 그냥 문 닫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공연 장소는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 문화의 토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공연 끝내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뒤풀이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 서울에서 움직이는 뭐 나름 그래도 홍대에서 유명한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어떤 이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지방에 있는 클럽도 수시로 이렇게 돌면서 네. 돌면서 이제 투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지방들은 진짜 문화 콘텐츠가 네. 너무 없어서 싶네요. 정말 그분들은 박수 쳐줘야 되는 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로. 예. 진짜 뭐 거의 뭐 희생하다시피 예, 공연장 하는 거. 하시는 지금 대부분의 그 라이브 클럽이나 뭐 민간 소극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 락 문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뭐 전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으신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하루빨리 라이브 클럽법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인 거죠, 그죠? 없었으니까 새롭게 뭐 고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끝내기 전에 이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까? 대철 씨부터. 글쎄요. 저는 그냥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고 거기에 이제 좀 이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선배가 돼가잖아요. 선배 또 뒷방도 있네 같이 이제 근데 이제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길을 좀 닦아줘야 된다. 별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냥 조금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큼. 근데 그래서 클럽이란 그 공간이 예전부터 항상 문제였거든요. 항상 그게 완성되지 못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참에 좀 이거는 확실하게 좀 바꾸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만 이제 이 상황도 언젠가 종식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하나 해내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나중에 뭐 은퇴를 하거나 혹은 뭐 숨을 거둘 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는 하고 갔지 않냐 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용하 대표님. 예. 공연장 협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있죠. 그 싱어게인이라고 거기서 이제 우승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 이 곳곳에 72호 분들이 계신다.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음. 그 어딘가 있을 72호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같은 무대 퍼포먼스임에도 뭐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뭐 순수 음악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장들에 대한 어떤 그 좀 처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지원도 막혀 있고 점점 사라져가는 공연장이 생겨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설 근간이 없으면은 그런 72호 새롭게 태어날 어떤 새싹들이 예, 이제 아예 꽃을 피우지조차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 대중음악 문화가 어떻게 될까. 정말 암담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라이브 클럽법 제정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 저 신해철 씨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지간이었는데 그 뒷방 노인네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도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30년 넘게 이 짓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사랑하고 지금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무대에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인정받지 못했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음악을 합니다. 아들도 밴드를 하고 있고 딸은 기타가 전공이었고 그런데 이 사건이 났을 때 제 아들이 집에 와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퍼했고 그 모습을 보는 아빠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힘없는 뭐 뒷방 노인네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SNS에서 우리 신해철 씨가 라이브 클럽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이거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서울의 소리에서 문화에 대해서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라이브 클럽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